좋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 뉴스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인 벤 로버츠 스미스가 전쟁 범죄로 기소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흔히 그렇듯이 보수는 한 편을 들고 진보도 한 편을 들고 우리 모두가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해왔고 세속주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서구적 가치들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오버턴 윈도우가 너무 많이 이동해서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나 좌파들에 의해 저는 극우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절에 극우라고 하면 스킨헤드이거나 인종적으로 자기 나라를 정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극우 인물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며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벤 로버트 스미스가 체포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이미 끝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제 말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농락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녀 사냥이고 우리는 우리 전쟁 영웅들을 그렇게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군인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생과 사가 걸린 극도의 압박 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관료나 책상에 앉아 서류만 처리하는 사람은 충분한 이유 없이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생과 사가 걸린 상황에 처해 있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손에 숨겨진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순식간에 무기를 꺼낼지 아니면 총에 맞아 집에 돌아가지 못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은 관료는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군인들이나 최전선의 경찰관들은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이 저를 겨누거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과 경찰관들은 그런 상황을 꽤 자주 겪습니다. 영국에서는 키아 스타머가 전쟁 영웅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한번 보시죠. 케미 바드녹은 키어 스타머가 전쟁 지역의 병력에 적용되는 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 맡았던 역할에 대해 참전 용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2007년에 인권 소송에서 무료로 일했으며 이 소송은 이라크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촉발했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형사 수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 대변인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노골적인 부정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미덕을 과시하려는 의도,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더 낫다. 라고 말이죠. 무고한 이라크인이 실수로라도 죽었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옥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키아 스타마가 많은 영국 군인들에게 했던 일로 그중 상당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것에 반대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벤 로버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리 모임 몇 명을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드류 파블로로. 저는 그를 정말 좋아해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는 젊은 남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드릴게요. 드류는 호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를 전쟁 범죄 혐의로 막 체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벤 로버츠 스미스는 자신의 SS팀을 구하기 위해 혼자서 탈레반 기관 총진지 2곳을 돌파한 공로로 호주 최고의 군사 훈장인 빅토리아 크로스를 수여받았습니다.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고 실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빅토리아 크로스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하다뇨. 그래서 드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는 한 호주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와 대화했는데 그가 호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무작위 아프간인에게
전쟁 범죄 혐의를 제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드루,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야만인이 아니라고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탈레반은 사람들의 머리에 총을 쏩니다. 탈레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호주는 문명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격 연습용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벤 로버트 스미스에 대한 몇 가지 혐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호주 군인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입니다. 빅토리아주의 지방도시 스버턴은 척박하고 적대적인 아프가니스탄 산맥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더스티 밀러는 그곳에서 벌어진 불운한 전쟁에 참전한 2만 6천 명의 호주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참전 용사들처럼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목격한 일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망쳤습니다. 당신이 나쁜 놈이고 우리를 공격했다면 당신은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정말 불필요했습니다. 정말로 불필요했습니다. 더스티는 SAS의 의무병으로 최고의 요원들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는 일부 동료들로부터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012년 더스티는 SAS의 급습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은 아프간 농부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갈 거야. 하지만 일고바이의 아버지는 상급 군인에 의해 그의 보호에서 끌려나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잃어버린 그 생명들은 저는 단지 사사의 실적을 올리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희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그저 자존심 때문이었죠. 더스티는 그 살인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지만 SAS의 침묵의 규율을 깨고 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벤 로버츠 스미스의 영향권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호주 전쟁 범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인물이 되었고 브래르튼 조사에 증언한 여러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곧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묻힐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은 아주 쉽게 덮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아니야, 이건 꼭 밝혀져야 해.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죽일 거예요. 이런 결과는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입증된 셈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믿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겪었고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언제 전쟁 범죄 재판을 열 예정인가요? 들어, 그게 요점이야. 우리는 탈레반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 탈레반이 자신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계획이 있나?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아.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잔인한 적과 싸울 때 우리 사람들을 정화하기 위해 완전히 물러났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야. 벤 로버트 스미스. 그게 드루의 생각이야. 아마도 대중적인 생각일 거야. 워링 헨슨도 언급했어. 내가 영상 하나 틀어줄 테니 직접 판단해봐. 이건 60 Minutes 오스트레일리아야. 주류 언론에 대한 편견은 잠시 접어두고 한번 들어봐. 우리 군 특수부대의 몇몇 악질적인 군인들 때문에 온 나라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건 참혹한 진실이야. 이제 호주인들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 폭로를 이끈 핵심 탐사 기자의 이름은 닉 맥켄지야. 그는 더 에이지와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는 매우 존경받는 신문사에서 일해. 닉 맥켄지는 결코 각성주의자가 아니야. 그는 어빈 존스나 마흐디 하산과 다르고 각성주의자가 아니야. 훌륭한 탐사 기자야. 또 다른 사람은 내 생각에 크리스 마스터스였어. 이 사람들은 각성주의자가 아니야. 여기엔 그런 의도가 없어. 이건 단순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야.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야. 우리는 탈레반이 아니야. 우리는 IRDC가 아니야. 목요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4년간의 국방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예병사들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살인 등 충격적인 범죄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닉 맥켄지나 크리스 마스터스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주 육군 자체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약 4년 된 것입니다. 잘못된 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아프간 민간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39건의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 맥켄지는 3년 동안 이 사건을 보도해온 선두주자였으며 오늘 밤 그는 이 참사의 책임이 지휘계통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2015년 말에 처음으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제가 검토한 일부 자료를 읽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소위 워크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저는 워키즘과 독선, 도덕적 우월감 과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 경력 전체가 그런 것들에 맞서는 데 바쳐져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번 주에 마침내 공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에 대한 오랜 기다림 끝의 보고서는 심지어 국방군 총사령관조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간인과 포로의 불법 살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끔찍한 오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 어두운 장을 알리기 위해 오랜 세월 싸워온 용감한 남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호주 군인들이에요. 알겠죠? 만약 여러분이 소위 워크 정치인이나 워크 기자의 말을 믿고 싶지 않다면요. 이 사람들도 우리 군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는 환경이 다르다고 말하죠. 저도 그 점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사가 걸린 상황을 겪어본 동료 군인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런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하겠죠. 그는 살아남았으니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들의 행동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저에게 설명된 바로는 마치 스포츠처럼 살인을 즐기는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우리 국방군의 최고 지휘부에게 있습니다. 목요일 육군 참모총장 릭 버는 퍼스의 SAS 병영에서 SAS 병사들과 마주해 일부는 훈장을 박탈당하고 일부는 재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 중장은 이제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 장군님, 일부 부하들이 군과 국가에 수치를 안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감사관 보고서에서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상황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며 우리 군의 올바른 문화를 세우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호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 25명의 남성들, 이 아프간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최대 39건의 살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주 국방군 전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 3만 9천 명의 호주 군인들이 20년 동안 혹은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29명인가 25명의 군인들, 이 어떤 형태로든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건 0.001%도 안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 예를 들어 이 장군 같은 분이 호주 군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이 벤 로버트 스미스의 소행이라고 그들이 판단한다면 저는 그들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사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입니다. 호주 국민들은 이것이 단지 몇몇 나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SAS 연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저도 연대와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2개의 SAS 중대를 전투 서열에서 제외하는 매우 단호한 조치를 내렸을 때 분위기는 매우 침통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책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2008년에 당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우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당신의 지휘하에 있던 사람들, 현지 아프간인들 또는 동맹군으로부터 전쟁 범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들었다면 저는 반드시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지휘관들이 여러 계급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SAS 의무병 더스티 밀러와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그는 한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또 한 번은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조국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는 한 번 이상 정신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더스티 밀러처럼 모든 것을 걸고 목소리를 낸 내부 고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더스티와 더스티처럼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기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큰 상처와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조사 기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국방부는 폴 브레통 소장이 이끄는 특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들과 잘못된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벤 로버트 스미스는 증거를 숨기고 자신의 뒷마당에 묻음으로써 법을 자기 손으로 집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운영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최대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했으며 여기에는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일부 정보를 조사에서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전 대법원 판사 앤소니 휠리 QC는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누군가가 아이의 도시락통에 증거를 담아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범죄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로 제가 얼마나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여기 제 채널에서 그걸 분석하거나 논의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벤 로버트 스미스는 아프간 민간인 불법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동료 군인들과 호주 국방군 자체 조사 결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 로버트 스미스는 이 사실을 알린 호주 언론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벤 로버트 스미스는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벤 로버트 스미스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결과가 현재 사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사사건입니다. 봐요. 만약 그가 무죄라면 저는 그에게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시스템과 절차를 믿습니다. 네, 아주 진보적인 판사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이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TV로 중계되어야 하며 미국처럼 해야 전 세계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봅니다. 제 정치 성향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벤 로버트 스미스를 지지하는 걸 알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군인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어디서 멈춰야 하죠? 모두를 용서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우리는 탈레반이나 IRGC 같은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건가요? 그게 합의된 입장이라면 물론이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국가라고 주장하죠. 우리는 전시에도 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폴린 헨슨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만 반대편에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원내션 대표 폴린 헨슨을 만나보겠습니다. 브리즈건에서 함께해 주셨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벤 로버트 스미스 관련 발언과 어제 발표한 성명에 주목했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에게 벤 로버트 스미스는 훈장을 많이 받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항상 그런 훈장을 많이 받은 전쟁 영웅일 거예요.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요. 그가 불법적으로 몇몇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요. 폴린,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가 활주로에서 체포되거나 그런 식으로 비행기에서 끌려 나온 방식이요.
그 장면이 촬영돼서 언론에 공개됐어요. 그의 쌍둥이 딸들은 비행기 안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그는 경찰에게 언제든 필요하면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는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 이 사건은 17년이나 걸렸고 3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전용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계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그 문제를 다뤄왔어요. 우리는 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돌아오게 내버려둬요. 그들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남자를 쫓는데 3억 달러를 썼어요. 정말 이 일이 처리된 방식이 역겹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마녀 사냥이라고 느껴져요. 죄송해요. 이건 두 가지 다른 문제야, 폴린. 우리는 참전 용사를 돌봐야 하고 복무 후 내버려두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범으로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 형사 사건에서 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과 처벌이 항상 따르진 않으니까요. 결과를 지켜봅시다. 하지만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경찰관과 군인을 적극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 대해 수년간 제작된 모든 다큐멘터리의 링크를 설명란에 전부 넣어둘게요. 지금은 그 영상을 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틀어도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동료 군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장면을요. 그리고 그의 동료 군인들조차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군인들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건 잘못됐어, 피를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잠재적인 전범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게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코챔버에서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이든 어떤 형을 받든 감옥에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지지할 것이고 음모론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하길 바랍니다.